뭘 읽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애매한 언니들과 함께 읽어요. 본격 독서 권장 방송 애매한 언니들 시작합니다. We're wild and we can't be tamed, and we're turning the floor into a zoo. We live in a crazy world, caught up in a rat race. Concrete jungle life is sometimes a mad place. It's you and me together, the end of a wild day. Don't keep it all bottled up and release your energy. Only reason we are here is to celebrate in a place where anyone can be anything. Hold on to this moment, don't let it fade away. Baby, keep the music playing. Come on, get on up. We're wild and we can't be tamed, and we're turning the floor into a zoo. Come on, keep it up. It's fun if you're down to play, and we're turning the floor into a zoo. No chance to cool down, continue to seek and find. What do we do now? It's all about finding love, sometimes hard to come by, but when it comes to us, it's always a good time. Only reason we are here is to celebrate in a place where anyone can be anything. Hold on to this moment, don't let it fade away. Baby, keep the music playing. Come on, get on up. We're wild and we can't be tamed, and we're turning the floor into a zoo. Come on, keep it up. It's funny if you're down to play, and we're turning the floor into a zoo. A zoo. A zoo. A zoo. A zoo. I'll take you higher. I'll take you higher. We can be tamed, baby. I'll take you higher. I'll take you higher. I'll take you higher. We can be tamed, baby. I'll take you higher. Es una fiesta que sube como la espuma. Yo por ti hasta la luna de ida y vuelta. Es una fiesta que sube como la espuma. Yo por ti hasta la luna de ida y vuelta. Come on, get on up. We're wild and we can't be tamed, and we're turning the floor into a zoo. Come on, keep it up. It's fun if you're down to play, and we're turning the floor into a zoo. Come on, get on up. We're wild and we can't be tamed, and we're turning the floor into a zoo. Come on, keep it up. It's fun if you're down to play, and we're turning the floor into a zoo. 애매한 언니들 첫 곡으로 샤키라의 주 듣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매한 언니들의 장수정입니다. 새해에 어떤 책 읽고 계시나요? 모두 나름의 독서 계획도 따라서 읽고 계시겠죠. 네. 애매한 언니들 예고 드린 대로 2026년에 고전과 SF 소설 많이 읽게 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책들도 많이 또 소개를 드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SF를 함께 읽는 시간 될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해주실 자청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요즘 겨울이라서 1, 2월은 원래 좀 보릿고개이기도 하고 네, 쉬는 날이기도 해서 잠을 아주 많이 자고 있습니다. 8시간 꽉꽉 채워서. 좋네요. 네. 8시간씩 주무시고 계신다고 하고. 네. 네. 그 뭐 새해 계획 이제는 조금씩 세우고 계세요? 어떠세요? 네, 새해 계획은 세우고 있고요. 세우고 있다? 세워졌나요? 네. 네, 세워진 것 같고 이렇게 약간 지원 사업도 중간중간 계속 쓰면 되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하면 되는데 새해는 이제 좀 한동안 이제 소원했던 마을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요? 네, 독고마리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길게는 아닌데 그냥 종종다리로 이제
상근도 하고 있고, 네. 그렇구나. 네. 그 작업도 그냥 열심히 하고, 네. 그냥 뭐 사람들이 뭘 이제 같이 하자고 하는 그런 예, 시기가 와서 아 봄이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저 요새 슬슬 연락들이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하자 이렇게. 네, 애면 언니들에서도 자정님한테 제안을 드린 거죠. 좀 같이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려서 SF라고 SF죠. SF를 읽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이 읽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제안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 왜 제안을 받았는지까지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진 않았고요. 제가 SF 소설을 읽는다라고 이제 소정님한테 좀 얘기를 했어서 아마 그게 이제 고전이나 아니면 문학 종류를 좀 수정이 이제 문학을 좀 읽어야겠다 맨날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제 SF 소설 읽기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뭐 이렇게 막 SF를 읽자라고 이렇게 각 잡고 막 연구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좀 SF 장르에 관심이 생겨서 좀 꾸준히 읽는 편인 것 같아요. 그 느린 속도를 해서 네, 제가 어슐러 르건을 다 읽었다는 걸 듣고 아마 섭외하지 않았을까. 맞아. 르권이죠. 네, 르권. 네. 맨날 르퀸이라고 하지. 어쨌든 어슐러 르건. 네, 저는 단 한 권도 읽지 않아요. 근데 너무 많이 인용이 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분인데 제 오랜 그 독서의 그런 경험상 이거는 방송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그럼 내년에 읽을까요? 내년에 읽을 수 있나? 내년에 읽을 수도 그런 기대를 해보고요. 어쨌든 이 다분히 자의적인 이유로 그렇지만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평소에 그러면은 르건 책이나 뭐 다른 책들도 혹시 읽은 거 있으신가요? SF 장르에서 읽었고 그 좀 최근에 이갈리아의 딸들 그런 그것도 다시 읽더라고 해서 어디 단체 모임에서 읽더라고 해서 그런 소설도 읽기는 했었고 그 한국에서 이제 유명하신 정보라 정보라 작가님 작가님도 아마 조금 뭔가 한국 쪽 SF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장르적으로 조금 다르게 재정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네, 하고 그 뭐지 빛의 속도로 김초엽 김초엽 작가님도 읽었고 그래서 사실 그 이거 읽자고 했을 때 국내 작가를 먼저 읽어야 되지 않나라는 또 약간 이상한 국뽕 아니면 눈치 우리 거 먼저 우리 거에 관해 너무 이걸 그러다가 그냥 최근에 이제 마침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이제 또 신건도 나오기도 해서 맞아요. 주목도가 높지 않은 분이라 저는 생각해서 선정했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요즘에 근데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다양한 작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이분도 또 관심을 조금씩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저희 타임라인의 한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는 사실 SF라는 장르를 처음 접한 게 거의 김초엽 작가였던 것 같아요. 그 처음에 관내분실이었나? 그거 작가상 받으셨을 때 그때 처음 읽어보고 이분 재밌네? 이렇게 해서 처음 읽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별로 많이 읽진 않았고 뭐 정보라 작가님이나 이렇게 대표적인 분들은 저도 읽었지만 이렇게 막 어슐러 르건 같은 경우는 막 전집이 어마어마하게 또 많으니까 이걸 읽어 그런 생각을 들어서 잘 못 읽었는데 저는 김보영 작가님 되게 좋더라고요. 김보영 작가님 이제 약간 한국에서 1세대로 이제 얘기되시는 분인데 저희 작품을 다뤘나 안 다뤘나 어쨌든 제가 SNS에서는 소개해드린 적 있을 텐데 그분 소설도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주 잘 쓰시고 너무 좋은 글 쓰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대하면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막 리스트를 또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을 분 소개해드릴 분은 어떤 분인지 조금 자청님 버전으로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읽을 이제 SF 소설 작가는 옥타비아 버틀러고요. 네, 그 버틀러 버틀러 주디스- 아니고 네, 주디스 버틀러니 아니고 네, 버틀러 옥타비아 언니. 버틀러고요. 네. 네, 흑인 페미니스트 SF 이제 소설 작가라고 많이들 이제 주목하는 분 중 한 분이다. 이분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마 2006년인가 해서 좀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작품이 엄청 이렇게 막 많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쉽지만 아무튼 그래도 꽤 많은 작업을 남겼고 그 네블라상인가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쪽 업계에서는 가장 뭔가 주목하는 상 중 하나인데 그 상도 받으시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실 2권 정도가 나와 있었어요. 그 킨이랑 네, 블러드 차일드 이렇게 2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어떤 연대기 아무튼 말 같은 거 옥타비아 버틀러의 말들 뭐 이런 정도만 나와 있다가 이제 최근에 수정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주목하는 작가인지 이분의 이제 시리즈 중에 하나인 이제 제노제네시스라는 이제 시리즈 3권 중에 한 권이 새벽이란 게 이제 올해 출간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반가운 마음도 들고 아 시기상으로도 이건가? 이건가? 예, 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읽기 시작했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흑인 페미니스트, 뭐 여성, 뭐 기후 위기도 다루고 소설에서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데 그게 좀 어떤 인종으로서 우리가 백인 소설가들의 소설들을 되게 많이 읽긴 읽었었잖아요. 근데 약간 흑인 인종, 흑인의 어떤 특히나 이제 미국 사람으로서 어떤 노예제에 관한 그런 얘기들, 그런 배경들이 좀 소설에서 많이 묻어나온다. 실제로 그걸 이제 주제로 한 소설이 킨이기도 하고 국내에서 이제 가장 먼저 소개됐으려나 아무튼 킨이기도 하고 오늘 읽을 책에도 사실 노예제에 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데 그런 배경을 이제 넣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녹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소설들을 써서 좀 그 다른 어떤 생각의 차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더 넓혀볼 수 있는 작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뭐 이렇게 다양성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많이 무르익었잖아요. 그래서 그에 관해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작가이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시고 좋아하는 작가라고 하면서 소개시켜 주셨고 저도 이제 옥타비아 버틀러 얘기는 킨 그 작품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 작품인지는 그냥 누구 건지는 알고 있다 이 정도. 버틀러라는 사람이 있다. 네, 그런 사람이 있고 되게 좋다더라. 추천을 좀 많이 받았어요 주변에서. 근데 이렇게 막 딱 읽어보진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로 또 읽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고 되게 시기적으로 뭐 좀 이따 얘기도 하겠지만 시기적으로 되게 뭔가 맞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되게 좀 흥미롭게 또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옥타비아 버틀러의 오늘 읽을 책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우화라는 책인데 이 책을 이야기를 오늘 또 해볼게요. 그러면 좀 우리가 이런 옥타비아 버틀러를 시작으로 올해 또 좀 읽기를 계속 할 거잖아요. 좀 대략 좀 설명을 계획한 바가 있으시다면 아니면 그냥 아이디어라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옥타비아 버틀러를 읽자고 한 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인종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SF 소설에서 나오는지 물론 많은 SF 소설에서 뭔가 외계 생명체라든지 와의 조우라든지 뭐 어슐러 르건도 그렇죠. 이제 다른 행성에 가서 만나는 어떤 다른 정치체계, 민족, 성적 지향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다루기는 하는데 뭔가 조금 어떤 다른 배경이 있는지 궁금해서 좀 이 책을 읽어보기 하자. 그리고 아까 이제 이따가 나올 거지만 이 소설이 하필이면 요즘 우리의 삶과 삶과 굉장히 밀접하기도 하고 또 연도 설정도 굉장히 밀접해서 요걸 읽자고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사실은 요게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책이에요. 그래서 패러블 시리즈라고 하는 데서 우화 시리즈라고 해서 이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우화랑 은총을 만든 사람의 우화 이렇게 2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권을 다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왕 읽기 시작한 거 한 번에 한 방에 다 읽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해서 이제 요 두 개를 읽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고 이제 뭐 아까 내년에는 뭘 읽을까 막 이런 얘기까지 나아갔는데 벌써. 네.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야나 뭐 읽으신 분들과 함께 뭔가 또 선정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좀 열어두고는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요 두 개를 좀 같이 읽어보고 얘기를 해보는 걸 올해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올해 계획까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SF의 재미는 무엇인지 또 좀 약간 시작하기에 앞서 왜 SF를 읽으시는지 궁금한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얘기 좀 해주시죠, 한마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약간 90년대 교육받은 사람인가 아무튼 그때 그 과학 상상 포스터 대회 같은 거 했었어요. 네. 20대 아래이신 분들 무슨 과학상상 포스터 대회 하겠지만 옛날에 그런 게 있었던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막 그 소방 대회, 소방 그 불 조심 포스터 이런 것도 있었고요. 방공 포스터 이런 네. 거 그리고. 방공까지는 안 했어요, 저는. 저는 방공까지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런 포스터 대회가 있어서 약간 그 90년대에 그 노스트라다무스 예언하시죠? 2000년 2000년인가 아무튼 그때 세계가 멸망한다. Y2K. 맞아요. Y2K. 세상이 멸망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90년대 그런 어떤 세기말적인 감수성과 좀 미래에 대한 굉장히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좀 우주라든지 이런 거에 좀 호기심을 가지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뭐 과학에 관심은 없는데 아무튼 네, 그런 어떤 상상력만 그러니까 저는 추출해서 좋아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상상력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수정님은 이야기를 읽는 서사를 굉장히 힘들어하시지만 저는 이야기는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엉뚱한 이야기 이런 것도 좋아해서 SF에 좀 끌렸던 것 같고요. 특별히 이 어떤 페미니스트라고 뭐 꼭 얘기는 안 해도 그런 비슷한 생각이 섞여 들어가 있는 어떤 SF 이야기들을 좋아하게 된 것은 좀 곰곰이 이제 그 질문을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우리가 보통은 남성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세계를 좀 창조하는 어떤 다양한 성별이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SF에서 많이 좀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좋고 그리고 좀 이 소설 디스토피아인데 그런 기계 문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감시 사회에 대한 상상을 하고 그것들이 굉장히 비관적일 거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1984처럼 이렇게 비관적일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어떨 때는 좀 그렇다면 우리가 더 좋게 세상을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어떤 좀 희망의 좀 씨앗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서 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읽다 보면은. 맞아. 그러네요. 되게 SF라고 하면 옛날에는 약간 진짜 공상과학 막 그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2025 원더키드라고 그런 애니메이션을 막 떠올리고 그랬었는데 진짜 좀 제가 최근에 이제 읽으면서 느낀 SF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책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저도 그런 좀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기대도 들고 또 재미있다. 근데 왜 서사를 못 읽는다고 생각했을까? 너무 재미가 없었나? 그 책들이. 그래요. 근데 이건 되게 잘 읽히더라고요. 지난번에 프랑켄슈타인 읽을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처음 왜 그랬죠? 제가 프랑켄슈타인을 한 3번째 읽었는데 이번에 유난히 힘들었는데 어쨌든 생각해보니까 프랑켄슈타인도 SF네요. 최초의 SF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뭔가 굴곡이 있다. 저희 책 읽기. 모든 SF가 재밌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옥타비아 버틀러는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러면 오늘 또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음악 하나 듣고 와서 이야기해볼게요. 자랑스러운 친구들 에어스타 타고서 하늘을 나르는 원더키드
약강들 지키자 평화를 우주의 평화를 달려라 아이네 따라라 얘나 용기와 지혜로 헤쳐나간다 우주 평화 위에 싸우는 용감한 친구들 자랑스러운 친구들 에어스타 타고서 하늘을 나르는 원더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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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매달 뿜어내는 무한한 입에 이슬처럼 쓰러지는 우주의 약강들 지키자 평화를 우주의 평화를 달려라 아이네 따라라 얘나 원더키드 2020 원더키디 2025가 아니었어요. 2020 원더키디의 주제가를 듣고 왔습니다. 네, KBS에서 만든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었고요. 이게 지금 1989년부터 방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출생자들에게는 아직도 전설처럼 해자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그 서울올림픽 전에 진짜 나이가 진짜 어렸을 때 봤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예.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세요? 그건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봤다는 그 그냥 이미지만 남아 있고 저는 다 뭐지? 은하철도 999 그것도 약간 이미지로만 남아 있고 왜 그랬지? 맨날 엄마 뒤에 숨어서 봤던 기억. 뭔가 무서웠나? 맨날 저는 엄마 뒤에 숨어서 봤던 기억이 되게 많아요. 못 보고 무슨 내용이었던 거야? 무슨 내용이었지? 막 같이 봤었는데 엄마랑. 예.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여러분. 네, 뭐 은하철도 999는 많이 아실 것 같기도 하고 애니메이션도 최근에 나왔었기 때문에. 맞아요. 은하철도 999도 있네요. 그쵸. 은하철도 999도 좀 어려운 시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는데 그때 좀 약간 무서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 은하철도 999를 엄마 뒤에 숨어서 봤다는 그 얘기였어요. 근데 좀 무섭긴 무서워. 약간 내용이 같아요. 무섭다는 생각. 네, 사실 내용이 그쵸. 무섭긴 하죠. 되게 디스토피아긴 하죠, 그쵸. 그것도. 사람들이 안 죽은. 그죠. 어쨌든 그런 추억의 애니메이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근 그런 걸 많이 봤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가 약간 한창 뭐 우주 개발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한창 할 때였고 그런 애니메이션이나 뭐 컨텐츠들이 많았죠. 뭐 저희 어렸을 때도 뭐 스타워즈도 있었고 스타워즈, 스타트랙 뭐 이런 것도 있었고 V가 왜 V도 우주선 타는 건가? V도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모르겠어. V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쥐 먹는 것만 생각나고 어차피 V도 엄청 열심히 봤었는데 그런 거 봤다는 생각이 납니다. 네. 어쨌든 추억이 또 젖었네요. 옛날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읽을 책 얘기를 해볼게요. 소개를 해볼게요. 아까도 좀 말씀하셨는데 씨앗을 뿌리는 우화라는 책이고 뭐 우화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기에 쓴 건가요? 옥타비아 부틀러가? 초기인가? 그거를 93년도에 3년도에 쓰셨고 그렇구나. 네, 이 뒤에 후속편은 이제 95년도에 썼으니까 네, 근데 이걸로 아마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라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이게 초기작이지는 제가 그렇군요. 네, 기억이 안 나네요. 76년 데뷔시니까 초기라고 하기는 애매하군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우화 시리즈를 같이 읽어 봤습니다. 예,
좀 각자 어땠는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네. 좀 어떻게 읽으셨는지. 네. 저는 그 여기 뭐지 뭐 이렇게 찬사 있잖아요. 막 뒤에 써 있는 거 보면은 이제 1984 시녀 이야기 이런 이제 다른 소설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렇듯이 그러니까 근미래를 사실 상상한 거잖아요. 93년도에 이 소설이 이제 2024년부터 네, 여러분 2024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살았던 저희들 재작년 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소설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런 근미래를 상상하는 소설들이 주는 어떤 굉장히 울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이분은 이제 작가는 사시진 못했지만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지금이 2024년인데 세상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돼서 지금의 세상과 이 소설에서 그리고 있는 세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들을 조금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소설이 그래도 굉장히 희망적으로 끝나요. 그래서 아 마지막은 역시 희망적으로 끝나야 되나 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보면서.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 소설 안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이제 다루는 주제들과 다룰 수 있는 주제들과 굉장히 밀접해서 어떻게 그 시대에 90년대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또 감탄도 하기도 되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어떤 통찰력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쓰시는 분들에게 옥타비아 버틀러도 그런 분이지 않았을까 싶고 저는 사실 처음 이 책으로 처음 이분을 접하게 됐는데 되게 그러니까 긍정적인 메시지구나. 되게 요즘 찾아볼 수 없는 네. 그런 그래서 되게 좋지 않았나 싶고 그 뭐 중반 이후까지는 사실 좀 막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는데 그 중반 이전까지는 긍정적이진 않은데 이후부터 이제 좀 펼쳐지는 얘기들이 이렇게도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슬슬 잘 읽히더라고. 번역도 너무 잘 된 것 같고 재미있었습니다. 예. 결말을 스포해드려도 되나요? 결말 스포하셔도 돼요. 네. 대충 알 것 같으니까. 아니야? 아니에요. 네, 뭐 결말은 이제 공동체가 이제 시작되는 그쵸. 그런 결말이긴 한데 좀 재밌었던 게 이제 이 분의 이제 소설에서 계속 그 시가 나오거든요. 네. 매 장마다 이제 시가 나와요. 근데 모든 걸 스포할 테니까 이거 듣고 스포가 있습니다라고 써야겠네. 네, 시가 나오는데 그 시가 이제 그 이 책의 주인공이 어떤 새로운 종교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믿음을 이제 시로 표현하면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표현하는 건데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맨 마지막에 또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끝내요. 근데 그 성경 구절에서 이제 중요한 상징 중 하나가 씨앗이라서 아마 차용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의 그런 구조도 굉장히 재밌었고 왜냐하면 저는 이 책에서 이제 종교에 관한 얘기도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종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마지막에 그 떡갈나무를 심거든요. 도토리를 심어서 이제 도토리 묵해 먹으려고. 도토리 그건 아닌가요? 도토리 빵을 먹죠. 네, 도토리 빵을 먹죠. 근데 떡갈나무를 심는다는 게 굉장히 재밌었대요. 왜냐면 이 떡갈나무의 상징이 뭐 성경에서도 나오고 뭐 꽃말 같은 곳에서도 나오면 이제 독립, 용기 이런 거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 나무가 단단해서 뭐 생명력, 뭐 굳센 뭐 믿음, 의지 이런 건데 좀 그런 메타포 생각해보면 굉장히 고전적인 메타포로 결국은 매듭을 하는 게 이거 참 이 사람 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네라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부분이 더 얘기해보고 싶은 이 부분.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보면 사실은 뭐 아까 시공간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시점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로 설정이 돼 있고 지금 2026년인데 그렇죠. 26년입니다. 2026년이어가지고 어떠세요? 이 시점 설정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있기에 되게 적절하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에, 있기에 되게 좋다. 예, 그렇죠. 근데 뭐 금메달을 다룬 소설도 다 그렇죠. 뭐 조지 오웰도 그렇고 그 시절에 그러니까 그 가까운. 당시에 있었던 작가들의 마음을 알아서 아 인류가 이렇게 빨리 멸망할 것이다. 약간 또 그런 생각을 늘 하나 봐요. 사람들이. 급속적으로 안 좋아질 어.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비슷하게 하는구나라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한 몇십 년 뒤에 아 인류가 멸망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그냥 맞아요. 아 이대로 했으면 세상이 너무 나빠질 것 같다. 음.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작가들도 똑같은 인간인지라 예, 그렇게 이제 금미래를 상상하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의 현실보다 더 어둡게 아주 어둡게 그치. 상상하신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 근데 또 그렇기 때문에 이 SF 소설 이렇게 나왔을 때 아 우리가 좀 덜 나빠지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던져주는 게 아닐까 맞아요. 싶어요. 그 어쨌든 시점이 금미래 뭐 이분이 쓰실 때 금미래이기도 하고 좀 저는 현실과 되게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시점이랑 되게 비슷하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 요즘은 왜 기후위기가 너무 심해지니까 아 이것 때문에 몇십 년 못 가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가끔 할 때가 있고 그거를 그냥 얘기할 때도 있는데 어차피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근데 요즘은 그 전에 전쟁 나서 다 죽겠구나 그냥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요새. 그래서 그런 약간 상황도 비슷하고 그 변화의 그런 시점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적대하고 뭔가 혐오하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심한 시기였다 보니 그런 것도 되게 비슷하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맞아요. 것도 좀 생각했고 배경이 미국이잖아요. 네, 요새- 총싸움합니다. 요새 미국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총을 다 가지고 일단 뭐 총 얘기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인종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도 좀 되게 좀 얘기할 거리가 많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기후 위기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이 소설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나오는 포인트가 그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1년에 비라는 것이 한 몇 번? 몇 지금 번 오는 6년 만에 한 번 내렸다고 그 언급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년 만에 한 번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어. 몇 번 안 오는 걸로 그려져서 물이 굉장히 부족한 시대를 살고 네, 그런 게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위기가 됐을 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했을 때 아, 비가 잘 안 올 것이다. 그러면 비가 많이 안 오면 지붕을 이렇게 많이 고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지붕을 오랫동안 못 고쳐도 이렇게 사회 시스템에 엉망이 돼서 집을 못 고쳐도 어느 정도 버틸만해진다라는 이런 상상이 저는 굉장히 되게 일상에서 세심하게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상상을 하는구나 해서 좀 감탄을 했었고 인종차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배경이 미국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인종차별이 워낙 심해 그걸 겪어본 사람들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흑인이고 이제 주요 인물들이 다 흑인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인종차별 관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동성애 차별, 동성애 혐오도 나오죠. 그래서 아마 사회가 더 이렇게 각박해지면 아니면 더 이렇게 물자가 부족해지고 서로가 못 믿게 되면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에 있었던 게 좀 나아진 것 같지만 다시 심화될 것이다라는 거를 굉장히 명확하게 짚어줘서 이거 참 지금 그쵸 요즘 차별과 혐오 이런 극우의 전 세계적인 부상 이런 것들 봤을 때 결코 여기서 그린 이야기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막 우리 사실 뭐 한국은 그렇게 막 인종차별이라는 감각을 뭐 해외에 나가지 않으면 막 그렇게 느끼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뭐 또 이주민에 대한 차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나 미국에서의 인종차별 특히 뭐 흑인이나 뭐 라틴 아메리카 출신들이나 이런 뭐 아시아 출신이나 이런 인종차별들이 어떻게 한 마을 안에서도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게 또 서로 적대하는 그런 게 됐을 때 어떻게 느끼는지 그런 걸 좀 되게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되게 그냥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있던 곳에서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 음. 주인공이 그거를 이제 이동할 때 자기가 어떻게 소위 패싱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거기에 인종도 있겠고 뭐 성별도 있겠고 나이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되게 그들이 이동하면서 계속 취약함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막 그 그들이 이제 한 명씩 이렇게 파티원을 한 명씩 모으죠. 한 너 내 명씩. 동료가 되어라. 그래서 원피스처럼 이렇게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한 명씩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늘어나는 사람들이 물론 힘이 좀 있는 분들도 있지만 되게 취약한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 안에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한국에서도 이제 이주민 차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더 이제 외국인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조금 그런 시점에 한번 읽어보면서 이야기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소설의 주인공이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질병이 있잖아요. 질병이라고 이제 뭐 얘기할 수 있는 뭐 증후군이 있다고.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증후군. 증후군에서 초공감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 증후군을 설정한 것도 사실 생각보다 크게 뭔가 분량을 그죠. 네, 다루진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공감이란 것을 어떤 증후군으로 설명을 했을 때 이게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이 그 고통을 이제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통에 공감해서 누가 죽으면 죽거나 맞으면 정말 죽을 듯이 정말 똑같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공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그냥 나 너무 싫고 그러면 사람이랑 접촉 안 하고 살래 이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이 공감을 해서 이 몸이 취약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방식을 오히려 인지하는 것.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세계와 공동체를 바라보고 자기 주변을 구성할 것인가를 좀 요 증후군을 통해서 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작가가. 그러네요. 그거를 또 주인공의 캐릭터로 넣어놓은 게 사실 우리가 되게 많이 잃어버리고 있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질병처럼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거 자체가 또 이 사람 주인공이랑 붙어 있어서 또 뭔가 또 생각하게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이 주인공이 사실은 되게 어린 사람으로 10대에서 이렇게 성인으로 가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여성이고 흑인이고 근데 이제 원래는 장벽 안에 살았던 거죠. 장벽이 있고 장벽 안에서 살았던 어떤 공동체 그나마 조금 그러니까 완전 거의 밖은 어떤 폐허처럼 계속 그려지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장벽 안에 있으면서 그래도 가족이 있고 더구나 아버지가 목사 동네 목사여서 그 공동체 어떤 리더 격이었고 그런 역할을 계속하고 뭐 그래도 돈도 벌고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돈 벌 데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훔치고 나가면 거의 살해를 당하는 게 되게 일상적인 그리고 물을 구할 데가 없고 뭐 이런 것들도 되게 계속 이런 고통을 계속 겪는다면 어떨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다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냥 바로 거의 한 10분 만에 죽지 않을까 그냥. 죽는 게 편안하다. 차라리 그렇게 되려나? 아니면은 막 정말 막 내가 막 여기 적응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막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 공동체를 묘사하는 게 그런 괴로움도 좀 약간 느끼게 해준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전쟁 상태에 있거나 뭐 그렇다면 당연히 더 심한 그런 고통이 있지만 우리는 조금 안온하게 살다가 막 기후위기가 심해지고 전쟁이 나고 그런다면 정말 그건 또 완전 다른 세상일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게 약간 과거로 가는 것인가 지금 아니면 미래로 가고 가는 것인가라는 맞아.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막 그 식물이 뭐 자라는지 막 공부하고. 공부해야 되고 생존을 위해서 뭐 맞아. 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배워야 되고 맞아. 막 칼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가 먹을 수 있고 뭐가 먹을 수 없는 건지 알아야 되는 것들 그런 걸 보면은 아 이게 뭔가 SF적 상상력이라 하는데 인류의 미래는 과거로 가는 것인가? 다시 과거로. 다시 미래로 가는 것인가? 그러면 과거랑 미래랑 음.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좀 맞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명이란 무엇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였던 것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다시 과거로 가는 그런 결론으로 많은 SF들 보면 사실 그렇지 않나요? 막 다시 막 어쨌든 막 그런 뭐야 막 컴퓨터를 다 없애고 막 컴퓨터가 다 사라지죠. 다 전기가 사라지고. 사라지고. 그런 식의 디스토피아 그 설정이 많은데 근데 나 요새 그래도 될 것 같아 왠지. 그래도 될 것 난 같다. 챗 GPT 뭐에 쓸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 맨날 사주 보고 지금 상담하고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이거 왜 개발하는 거야 대체? 갑자기 우라통이 화내지 터집니다. 진짜 말고. 이거 왜 개발하는 건지. 어쨌든 네. 그래요. 이게 미국이라는 공간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네네. 빠르게 얘기를 해야겠네요. 네. 네. 사실 이 뒤편에 제가 대충 줄거리를 이 뒤편의 책이 이제 은총을 받은 사람의 우화인데 그 책에서 사실 트럼프 같은 인물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약간 실제로. 약간 그 보수적인 그런 여기서도 이제 정치가 잠깐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이든지 사실 우리를 더 나쁘게 만들 인간들이다라면서 막 투표를 아예 안 하거나 투표도 바뀌지 않거나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튼 미국의 가장 유사한 상황은 이 다음 편일 것 같아서 저는 다음 편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부채에 관련, 그러니까 부채나 뭐 어떤 노동 세계에 관해 좀 비슷한 단서로는 이제 부채 노예라는 게 나와요. 그게 이제 저는 일본군 위안부도 좀 생각이 나긴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서 일을 하는데 거의 노예인 거죠. 그래서 적정한 임금을 주지 않고 회사 전표 돈이 아니라 전표로 줍니다. 이게 일본군 이제 위안부 문제랑 완전 똑같은 건데 아무튼 그래서 노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채를 가지고 이 노동자가 이제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뭐 가족도 계속 노예인 상태로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실 적정한 임금을 받고 있나? 그러니까. 나 이미 부채 노예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다들 집을 산다고 하지만 맞아. 화장실까지만 내 돈으로 내 집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현관문까지. 현관문까지만 뭔가 이런 사회상도 조금 뭔가 굉장히 겹쳐지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장이나 이런 데서 일자리를 주지만 적정한 임금이 보장되지는 않고 그리고 뭐 한국 사회도 그렇죠. 엄청 산재가 있는데 산재나 이랬을 때 일회용 인간이라고 해서 그런 일자리를 너무너무 찾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 쓰고 버려도 되는 사람으로 뭐 독성 물질에 오염돼도 막 신경 쓰지 않고 병들어 죽어도 신경 쓰지 않고 막 이런 게 좀 우리 사회가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다는 그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장면들과 굉장히 비슷하게 겹쳐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네요. 노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진짜 그쵸. 노동을 안 할 줄 알았는데 할 줄 알았는데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일자리는 없어지는데 노동은 계속 하고 있고 뭔가 점점 더 불안정한 일이 늘어나고 뭔가 그리고 옛날에는 힘든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로봇이 막 우리 힘든 일 대신해주고 막 그런다 그랬는데 그것도 아닌 거 같고 힘든 일은 그냥 우리가 하고 그렇죠. 로봇이 더 편한 일 하는 건가? 로봇은 맨날 이제 유튜브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막
되게 춤추고 이런 걸로 나오고 알파고 바둑 두고 지금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그 진짜 노동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도 노동을 매일 하잖아요. 책에 나온 사람도 맨날 뭐를 이를테면 막 죽은 사람들을 뒤져서 자기 식량을 구하고 네. 그리고 뭐 돈을 구하고 혹은 서로를 죽인다거나 이게 뭔가 게임에서 막 그런 것처럼 게임에서 아이템을 구하는 것처럼 막 거의 그런 수준인데 그런 식으로 노동할 게 없어진 서로를 향한 어떤 뭐라고 해요? 약간 거의 약육강식의 전 그런 사회처럼 옛날에 그런 구석기 시대나 이런 데처럼 그렇게 가는 그게 노동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도 좀 그랬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누구를 해치지 않는 일이 아니라 정말 누구를 뭔가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치진 않지만 아무튼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하면 그에 대한 보복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살 수 있다는 생각. 죽은 자의 물건을 이제 산자가 쓰는 당연한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물건이 필요 없기 때문에 돈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지. 그러니까 그게 계속 나옵니다. 네네 맞아요. 그거는 좀 기본적인 세계관이라서 주인공도 뭐 윤리 이런 거 없어요. 살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사실 주인공이 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삶을 읽어나가는 노동으로 바꾸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 맞아, 소원이.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누군가를 약탈하고 이렇게 눈치 보고 제가 날 죽일 것 같으면 그냥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삶을 살아만한 그런 서로 돌보는 그런 노동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거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그러네요. 노동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저는 처음에는 약간 이 주인공이 어쨌든 목사님 딸이고 이제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약간 이어서 목사가 돼서 뭔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 파괴됐어. 다 불타고 막 그래가지고 떠나는 그런 여정을 떠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였네요. 혹시 또 뭐 좀 기억에 남는 것들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또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더 얘기를 하는 게 나을까요? 너무 많이 풀어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조금 던져주세요. 그래도 약간 마무리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이제 기대되는 것은 이제 여기 주인공이 우주에 대해서 이제 상상을 해요. 근데 그 우주라는 게 이제 뭐 정복해야 되고 아니면 뭐 강탈해야 되고 그런 우주가 아니라 이 우주 사이에 어떤 생명이 좀 뿌리내려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정확히는 사실 잘 이해는 안 됐어요. 저도 근데 그래서 우주를 좀 어떻게 바라볼지 우리가 여기가 아니라 사실 다른 곳에서 살기 위해서 우주 개발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개발의 관점도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까? 정말 그게 가능할까? 라는 질문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우주에 관심이 있다면 얘기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원더키드 세대들의 그놈의 우주. 우리의 우주에 대한 생각을 네, 그러네요. 우주에 대한 생각은 진짜 되게 어떤 일상적인 그런 생각이었던 때가 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막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항상 뭐 우주에 대해서 생각하고 뭐 요즘도 그렇죠. 사실 요즘도 뭐 이게 막 하도 뭐가 많아서 그렇지만 뭐 아르테미스호도 뭐 한참 계속 화제였고 그러네요. 아무튼 뭐 얘기하면 나 왜 이렇게 우울해지지? 왜 우울해? 또 막 아르테미스호에도 가장 큰 스폰서인 하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생각하니까 또 우울해지고. 네, 어쨌든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하면 씨앗을 뿌린 사람들은
한 그 지역 공동체, 미국의 한 마을에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이 장벽 안에 있었던,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계속 뭔가 지키다가 그게 정말 완전 다 타버리고 나서 없어지고 나서 새로운 길을 떠나는 소녀의 이야기로 신년쯤 된 중반 이후에 초반 초중반 이후에 시작해서 그분이 이제 종교를 창시하신 공동체와 종교를 창시하시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 생각해보면 진짜 종교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시간에 또 이런 얘기들을 더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좀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많이 얘기한 건가? 되게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곡을 들으면서 인사를 할까요? 네. 저는 제가 정하면 될까요? 예,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듣고 싶은 거. 우주로 끝나기 때문에 우주를 건너 베게린의 베게린. 굉장히 낭만적으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디스토피아라서.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베게린의 우주를 건너 들으면서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혼자서 널 기다릴 때면 나 혼자 다른 액상에 있는 듯해. 여기서 네가 있는 곳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난 궁금해. 상상이 안 돼. 내게 좀 더 빨리 와줘. 그대가 없는 이곳은 내게는 너무 캄캄해. 나 여기서 두 발 벌려 그대를 안아줄 준비가 돼 있어. 너와 나 사이의 우주를 건너 내게로 우주 like to come over to me. 너와 나 사이의 우주를 건너 내게로 날아와줘.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마. Yeah, I'm waiting for you now.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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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I need you now.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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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waiting for you now.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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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I need you now. 저 멀리 널 보고 있으면 너와 나는 다른 생각을 하는 듯해. Yeah, yeah. 여기서 언제까지 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 답답하기만 해. 내게 지금 빨리 와줘. 그대가 없는 이곳은 내게는 너무 막막해. 꼭 잡은 손 그댈 놓치지 않을 준비가 돼 있어. 너와 나 사이의 우주를 건너 내게로 우주 like to come over to me. 너와 나 사이의 우주를 건너 내게로
to come.